인사드리겠습니다. 박한영입니다. 제가 이제 왔더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역경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슬라이드 준비한 걸 좀 하나로 출력해서 부모님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도 저는 만든 사람이니까 다 이해하지만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갈 때 점점점 이제 생각에서 자꾸만 생각이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 확실하게 담고 그리고 이제 내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는 이 설명회가 아이에게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PDF 파일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뵙더니 노안 오신 분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부도 이제 슬라이드가 좀 작아서 노안이 좀 안 보인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를 미리 하나하나 넘길 텐데요.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하위권 부류의 학생들은 예습을 안 해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요, 일단 대충 듣고 중간에 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고. 상위권 학생들은 단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오히려 장점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도 끝까지 듣고,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아는 건데 또 얘기하네라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저건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시간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현재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한 10장 정도의 슬라이드인데요. 지금의 입시와 요즘 아이들의 입시, 그러니까 예전의 입시와 요즘 아이들의 입시가 좀 다르다 이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해서 6개 학교를 비교해서 드릴 텐데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전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가라는 부분이 과거에 전국고사 있던 그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대학별 선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 지역의 명도여고는 진명여고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뽑는 사람,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시켜 드리려고 제가 2015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수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 사진은 대학교 사진인데 익숙한 사진도 있을 거고 또 낯선 사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시야 좀 약간 리프레시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거치잖아요. 중학교 공부랑 확연히 달라진 공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타처럼 버티기만 하면 대학에 가는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교와 내 아이의 케미스트리를 중요하게 따져본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나눠드린 자료보다 교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문이과 비율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동아리 현황에 대한 얘기 있고요. 신목권은 돈이 넘치죠. 그 다음에 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내 아이가 국어를 잘하면 어느 학교에서 국어를 듣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학교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의 국어 경쟁력, 내 아이의 수학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이 학교는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 아이는 이런 시간과 이런 준비를 하면 적절하겠다.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단위수가 많으면요. 단위수가 많으면 내신 반영비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높은 내신을 따게 되면 내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단위수가 좀 적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가 성적이 잘 나와도 내신이 높아지지 않는 이런 것도 사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영어도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반면에 진짜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피해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학교별로 어떤 차이와 시수가 있는지를 제가 학생의 관점 그리고 입시의 관점을 설명해 드리고 탐구 영역은 이공계 자연계 요즘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교차 지원도 가능한 시기입니다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지금처럼 선택을 마음대로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렇게 되나요? 생명과학 듣는 아이들이 갑자기 정치학으로 돌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문과, 이과가 사실은 선택에서 나눠지는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사회탐구는 문과 학생들끼리의 소위 공부고 교과도 그렇게 산출되고 과학탐구는 원 과목은 내신이 산출되는 과목인 반면
투 과목이라고 해서 물리2 배우면 뉴턴 물리학 배우고 그러거든요. 지구과학 2 배우면 우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은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엄마 나 항공우주공학 갈 거야. 그럼 지구과학 2를 들으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미래에 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 보는 거죠.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난 내신 안 들어가니까 안 한다, 대충 한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의 경쟁력은 소위 대입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필과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필은 이쪽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우리 선택형, 서술형 보잖아요. 주관식, 객관식.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한 학기에 한두 회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우리 양천구나 강서구 지역은 수행평가가 사립학교의 특징에 답게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군의 특징은 오히려 학생들을 정량적인 공부 그 자체로 대학을 보내는 거에 치중한 반면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이 수행평가 쪽의 비중이 혹은 그 준비가 덜 할수록 소위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대체로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수시냐 정시냐 나누진 않더라도 학기 중에 충실했던 3년의 과정이 성적으로 나오면 수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학기 중에 충실했던 과정이 수행을 통해서 내 아이의 나름의 개인적인 역량이 나타나면 수시 제도로 가게 된다, 이런 건데, 우리 지역은 수시라는 그 풍토가 대학 가기에 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입결을 보여드릴 텐데요. 입결에서 서울대 수시가 좀 높은 학교가 보이실 겁니다. 그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 학폭위는 이거는 나눠드리지 않을 겁니다. 학폭위 심의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이 심의까지 간 거는 서로 합의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중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죠. 근데 여기에 학교의 학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여고 학생들은 거의 그런 일은 없거나 아니면 서로 합의했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졸업생 진로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학교가 다 비슷합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필적 비교해서 수시와 정시에서 지금 보시면 수시의 인원이 좀 많은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사실상 수행평가랑 좀 면밀한 관계가 있는 학교인 경우,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입결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서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굳이 부모님들에게 배포하진 않았고, 대체로 이 배치표도 저희가 추정한 내신을 중심으로 한 학생의 경쟁력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바뀐 입시제도는 나중에 김병지 소장님 와서 얘기할 때 들으시면 되고, 저는 바뀐 입시가 아니라 내 아이의 학교와 내 아이의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돋보기 기능인데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진과 실물은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습은 다 끝났죠. 이제 중위권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듣지 마시고 내 아이가 여기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하나하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택인데요. 선택의 고민은 내가 선택한 학교가 최악이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 때문인 거죠. 또 최선의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고민하게 되고 그만큼 발품 팔게 되고 정보 때문에 혼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고교 선택 설명회는 여기서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할 거 아니겠어요? 들어보시면 제각각에서 여러 군데 다니실수록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최대한 내 마음에 드는 학교, 내 아이와 맞는 학교를 찾아서 그 비용을 좀 줄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선택하고, 빨리 선택한 다음에 준비 시간을 길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역량 얘기했잖아요. 알아두실 때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처음 보는 시험은 무슨 시험일 것 같으세요? 네, 모의고사. 역시 우리 목동의 수준은 높습니다. 또 중간고사 생각하시는데 모의고사 3월 달에 보는 전국학평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범위는 아이들이 3월이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범위가 바로 중학교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거 3월 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서울시 교육청 가면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으셔서 내 아이에게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때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셈이니까 학교에서 주는 A, 이거는 절대평가니까 조금은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전국학평을 통해서 내 아이의 국수형 탐의 경쟁력을
따져보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수시라 하더라도요.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 하지 스펙 막 발라놓고 내신은 저 멀리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서울대학교 사진이고요. 과거 입시에 대한 얘기 다들 이제 관악산 가려고 노력했던 건데 이 사진 뭐 이런 장면 다 아시죠? 수학이 잡고 있고요. 서울대 이렇게 갔다 전국 수석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과 고생하고 이렇게 레퍼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시간 잤다는 얘기,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당시 동기부여가 이렇게 또 공부에 있어서 아주 큰 원동력이었고 3당 살아기 한 이분은 2시간 잤답니다. 2시간만큼 양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입시가 과거 입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여보 3년 정도는 살아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상 좀 썰렁한 농담입니다만 저쪽의 것은 획일적인 입시의 준비라면 이쪽의 것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동의 찬성 구하는 건 아닌데요. 애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데 과거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한 겁니다. 내 아이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적 자원이 아주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저 제도를 통해서 뽑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뽑자라는 얘기죠. 자, 전국 수석 이런 거 옛날에 많았죠. 지금 혹시 서울대 수시수석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수석은 없습니다. 사실상 획일적인 시험 뽑지 않고 전공별로 1등이 있는 게 아니라 합격자로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수시고요. 수능을 시험 보면 만점자 나오죠. 요즘 만점자 한 명만 나오나요? 여러 명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 틀리면 정말 대학이 확 달라질 정도로 문항수가 적고 쉬워졌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달라진 입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비중이 이쪽과 이쪽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력 있는 학교가 이제 목동 지역을 포함해서 대학의 아이들을 좀 잘 붙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요즘 입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과거 입시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드리면 시험 한 번이 중요하죠. 그 시험이 안 나오면 재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6번의 제도가 있습니다. 6번의 시험을 통해서 6개 학교를 다니면서 면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마치 삼성이나 현대에서 소위 신입사원 뽑는 것처럼 학생이 어떻게 우리 학교와 우리 대학과 맞는지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문과는 요즘 번역기 돌아서 빵꾸난데 애들이 잘 안 간다 이런 것들은 정시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요즘에 그래서 영문과가 일부 정시에서 많이 펑크가 난다고 하죠. 근데 수시에서는 영문과 가려면 셰익스피어도 좀 알고 그다음 오헨리 좀 읽어봤고 이런 학생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독서 프로그램 있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것이냐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수시 소위 말하면 수능 전 입시가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입시가 역시 성적이 깡패라고 좀 속된 말 했는데 법대의대 쪽이었고 서울대가 맨 앞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이렇게 학업과 진로, 공동체 역량을 같이 보는 건 말씀드렸죠. 우리의 국제적인 인적 자원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애들이 미국 애들과 일본에 싸워야 되는데 그 경쟁력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교육적인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학종이라고 보지 마시고 현재 교육과정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우리 지역은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친숙하게 신속하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돕다 보면 정시가 100%인 시대에 유리한 학교인 맞는데 학교가 좀 그거에 비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옛날에도 내신으로 뽑긴 했었습니다. 극소수였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건데 소위 특기자 전형이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른바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고요. 논술은 목동에서도 논술하면 유명해서 아이들이 논술 수업으로 많이 갔었죠. 목동여고가 옛날에 목동고등학교 지금이지만 그 시기도 논술을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 이 수능시험 이렇게 해서 4가지 트랙이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트랙에서 얘는 점수 하나로 가지만 얘는 여기 이 두 학교는 특히 이 부분은 전공별로 줄 세우기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대 쪽이다 하면 공대도 그 방향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고 의대 쪽이다 하면 의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가 착실히 준비했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로 제가 수시를 포함한 왜냐하면
교육과정 가지고 뽑는 게 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 부분의 케미를 보시라고 이쪽은 요즘에 학생부를 보는 입학사정관, 물론 명문대 입학사정관은 좀 꼼꼼하게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보고 뽑는다 이런 쪽보다 내신 쪽으로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3배수나 5배수를 가지고 특히 고려대가 그렇죠. 5배수나 6배수로 학생을 뽑고 학생부를 본다는 얘기는 그중에 옥석을 가려내서 마지막 인터뷰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됐습니다. 저도 이제 10월 달이라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10월 29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하면요 그대로 바로 이화여대 가서 시험 보는 겁니다. 거기서 면접 한 번만 보고 하는데 대신 평가 기준 학생부입니다. 내신만 보고 뽑겠습니까? 그럴 거면 내신 교과 전형 있잖아요. 이 전형이 바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이런 전형이 모든 대학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할 텐데 학생들이 그 준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냐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겠죠. 내 아이의 동아리 활동이랄지 내 아이의 진로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도 나이가 있지만 나이든 제 친구들 보면 좀 변화에 둔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뀐 입시는 맞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키팅 선생님이라고 하죠. 애들도 요즘 죽은 신의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선장님처럼 뭔가 리딩하는 선생님이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옵저버라고 하는 게 관찰자죠. 그러니까 잘 적어주시는 선생님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면서 여기 이 학교는 수행평가 비중도 좀 많고 선생님들 열이 있게 학생의 활동을 적어준다 그러면 수시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막상 가봤더니 선생님의 열정도 없고 수업 중심이고 수행도 대충 퀴즈야 그러면 사실은 그 학교는 수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좁혀가실 때 그냥 입결만 딱 바라보고 쓰지 않고 어차피 진명이냐 이화여고냐 이렇게 목동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학교별 특징을 따져보고 준비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 쪽이 생기부가 있고 그 생기부라는 서류 아까 제가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10월 29일 면접인데 그 아이들은 그냥 일단 이대를 가서 시험을 보는 거 경쟁률은 한 4, 5대1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뭘 보냐면 이걸 물어요. 생기부에 이런 거 있는데 왜 너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봐. 왜 그런 계기가 있었어?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이 이런 게 있는데 너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했고 가장 의미가 남는 게 뭐니?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얘가 4년 내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공부는 좀 잘하나? 그래도 가장 먼저 보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과가 좀 달라도 와서 공부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먼저 이런 부분도 같이 본다 이런 거고. 학교 생활 잘하나? 이런 애들이 있죠. 아까 제가 학폭 얘기도 좀 보여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폭이 걸리면 거의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졸업하면 학생들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보는 게 요즘이고 학생이 모범상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에는 상이 블라인드 되지만 선생님들이 행특이라고 하는 뒤에 아이들의 성실성을 적어주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서 얘는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니까 우리 대학에 오면 4년 내내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우리 학교의 전공과 우리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학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몰랐으나 여기가 한양대학교고 여기가 영어교육이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올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래서 의치학 지금 목동 지역의 여고는 문과가 좀 더 많습니다. 한가람고 빼고는 대부분이 문과우인데요. 예전처럼 8대2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여학생들도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신 딱 안 나오면 우리 지역은 2학년 때부터 수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필요한 작전이었다, 전략이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게 교과의 과정과 수능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립 선생님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건 그래도 그 물을 오래 계속 애들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업 역량이나 강의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수시에 대한 대비, 옵저버 기능은 눈도 침침해서 그런지 좀 떨어집니다. 자, 다음이 의대 쪽에 대한 얘기 잠깐 보여드렸고, 자, 이 학교는 중앙대학교죠. 공학자가 꿈이다. 친구들. 아까 제가 지구과학 2 들은 아이들이 아니면 지투를 들어요. 거기 대기 이런 거 나오는데 항공공학 쪽에 역학 같은 것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하고 지구과학 들어두면 매우 좋은 거죠.
또 기계공학군 친구들은 물리나 화학이라든가 당연히 의대 가겠다 하는 것은 화학하고 생명 2까지 열심히 들어서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아이의 공부가 이런 쪽으로 닐스 보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전기와 전자와 관계된 거 화학 실험 기구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화여고는 수행평가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거고요. 그 실험도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가 있느냐 진짜 내 실험처럼 하고 탐구 보고 쓰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많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학생들이 학생부를 포함한 이 전형의 유리한 점은 애들이 기록을 잘해요.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 포함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다 보니까 잘 많이 어필을 해요. 남학생들 애들 일단 기록을 안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좀 다른 특징이 좀 있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모두에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도 내가 정치행정 쪽을 간다 하면 그냥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행을 포함한 발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카이, 의치양 생각하고 오셨겠으나 아이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너 무슨 학과 갈래? 물론 뭐 먹고 살래? 물어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가서 이 학생이 최대한 빨리 내가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잡아내는 것.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환성이라고 했는데 환승입니다. 환승. 갈아탄다는 얘기죠. 오목교육은 환승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 가면 신기력을 갈아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하다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내 진로나 내 직업을 선택해봐라. 이 진로심리검사는 교육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한 40만 명 되거든요. 이 40만 명 되는 아이들이 46만이죠. 현재 학령인구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46만에 47만인데요. 그 학생들이 모두 검사하니까 내 아이의 100분위가 나옵니다. 성적이 아니라 그 위치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때도 그 당시는 그냥 의무고 공짜고 그래서 소위 무의식적으로 넘기셨다면 지금은 이 자체가 매우 유용한 왜냐하면 고등학교들이 다 하거든요. 그 속에서 내 아이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가들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수학 좋아하면 이과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국어에서도 언어 매체 같은 문법 좋아하면 이과 학생들이 대체로 선택이 그쪽이니까 성향을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좀 너무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한 1시간 반 정도의 검사를 하거든요. 저도 직접 합니다. 성인용도 있습니다. 이 체크해 보시면 쪽집게입니다.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해보시고 내 아이에게 꼭 권해보시고 가는 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공부가 학습량이 많거든요. 제가 수학 특징도 말씀드릴 텐데 영어 특징도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낙타 이게 무거운 걸 견딘다고 하죠. 이게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모두 다 겪는 일이고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기존 가치를 부정하라는 말은 뭔가 도전해보라는 얘기죠. 사자처럼 도전해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좀 진출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바탕은 바로 그러니까 내 아이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래의 능력과 적성과 소질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엄마는 춤을 추라가 아니라요. 어머니는 좀 가벼워지실 필요가 있다. 조금은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얘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는 이쪽 내 아이의 낙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낙타 학업 역량의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말이 빠른가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린다고 하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거 바로 물 한 모금 먹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제 첫 장, 저희가 복사해준 첫 장의 페이지를 보십시오. 재학생 및 교원 현황에 대한 부분은 워낙 많이 알려졌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부터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열의를 못 당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 다 비슷해졌는데 한 반에 담당하는 선생님의 인원이 30명 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상담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교원당이라고 하면 교원도 꼭 담임 교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별 선생님도 계시고 진로 상담 사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하중이 심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1인당 돌볼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에서 교원 수가 그래도 좀 풍요롭다?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학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증명 요구가 1231명으로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선생님당 선생님 교원당 1인 학생 수는 14.3명 정도로 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만 이게 높을수록 학생과 선생님의 거리감이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수치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서구는 10.9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는 12.7이니까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사립고등학교에도 인기 있는 학교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많다 이렇게 참고해서 첫 장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은 인문과 자연에 대한 건 계속 바뀝니다. 인문과 자연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데 저희가 추정한 부분은 이 학교들이 명덕, 목동 쭉 해서 한가람고를 빼고 대부분 문과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죠. 신목고등학교는 예체능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과의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이과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과거에 문과와 이과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문과가 8대2 때는요. 이과끼리 따로 내신을 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과에도 불리하죠. 몇 명 안 되는데 상대평가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과 학생들이 자기들 나름의 속성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랄까요? 비슷해졌다, 공평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비슷한 인원 안에서 수학 같은 공부, 영어 같은 공부, 국어 같은 공부의 시험을 거의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문이과 구분 없는 전체적인 성적의 학생들의 내신이 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문과냐 이과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내신 획득에 문과가 유리했다. 문과는 또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이 있고 예체능도 있잖아요. 깔아준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내신을 산출한다라는 의미에서 과거보다는 이과 학생들의 내신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수학의 시수가 좀 많은 편이죠. 이거는 수능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교과 과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 특히 수학에서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의 그 괴리감이 클 경우 자연계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선택에서 문이과의 내신은 이제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한가람 고등학교는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을 바탕으로 이제 동아리 현황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리 현황 쪽은 문이과 비중이 일정하다, 비슷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아리의 비중은 과거에는 동아리를 장려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나랑 뜻이 맞는 아이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을 통해서 진로는 학술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이 장려했으나 이게 또 마찬가지로 변질이 된다라고 해서 자율 동아리 많이 축소했고 기재를 줄이니까 아이들이 안 하죠. 또 동아리 활동 자체도 기재 양도 조금 줄어들면서 학생들에게 위축이 되고 학교도 잠깐 좀 감소하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용적으로 보면 학교가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설명드리고 이 얘기 듣고 학교 정하면 이제 그 이후에 비용은 사라지는 것인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더 많은 변화나 어쨌든 더 많은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봐야 됩니다. 활동의 어떤 그런 플랫폼 자체를 말이죠. 자, 그렇게 보셔서 여기 보면 이화여고는 4,700만 원, 그 다음에 진명여고는 2,400만 원, 한가람고 1,200, 그 다음에 신목고 1,500, 일반고에서 1,500, 공립고에 1,500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화나 진명과 한가람고는 학교 속성상 1인당 대비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더 활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들어간 지원이 많겠죠. 짧게 안 끝나겠죠.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스 하나 만드는데도 공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목동고등학교와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는 높은 편인데 전국적으로는 100만 원도 있거든요. 심지어 제로인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다. 액수가 이화여고, 진명여고, 한가람고는 신목고까지 포함해서 다른 전국 평균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동아리의 활동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활용을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국어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보시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천편일률적이었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국수형 드릴 텐데요. 명덕여고를 한번 보시면 이 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과목입니다. 국어, 문학, 독서, 언어 매체와 그리고 화법 작문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게 이제 국어 과목입니다. 이 학교는 국어 과목의 선택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 않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뉘어 있는 데에는 내신 반영이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양 수준은 아니고요. 고전 읽기 시간에 고전 읽겠죠. 규원가들 읽든 이렇게 하겠죠. 성산벽 읽든 하겠죠. 근데 그게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절대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은 과목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과목은 사실상 고학년 때 배우는 두 개의 과목인데 수능은 이 내신도 지금 4단위 상당히 높은 단위 쓰고 문학을 한 학기 배웁니다. 이때 이제 무슨 메밀꽃 필밀도 배우고 그러겠죠. 2학년 때 말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지 않고 독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 안 배우고요. 이 명덕여고는 여기 4시간을 언어와 매체, 이 중에 언어는 문법입니다. 음운, 음절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과목이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죠. 예전에 수능은 언어와 매체와 화법 작문이 같이 다 모든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를 발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편한 거 골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 매체가 조금 어렵고요. 화법 작문이 조금 쉽습니다. 말하기라든가 글쓰기에 대한 이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학기 때 언어 매체를 나간다 이런 부분이고 3학년 1학기에 독서라고 해서 독서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해서 인문, 사회, 과학기술 이런 지문을 읽는 걸 얘기하고요. 그런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는가 이런 공부를 배우는 게 독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은요. 여기 국어 과목은 일종의 기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학 독서, 그다음 언어 매체와 화법장 요거를 배우는 걸 그대로 언제 본다? 수능에 가서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구조상으로 보면 내 아이는 11월 17일, 수능 날짜는 정해지지 않죠. 올해는 11월 17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4단위가 2학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름방학 개학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의 이 진도 과정이 끝나기 전에 사실상 수능이 치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학교에서는 화법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화법점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 또 미리 공부하고. 여기 학교는 4단위로 2학기 때 다 끝났잖아요. 문법. 그럼 이제 1년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도 문법 다 까먹겠죠. 그러면 내가 수능 때 선택할 과목이 문학 독서는 기본이고 공통 과목이니까 그리고 언어 매체나 화법 장르일 텐데 한 해를 미리 배웠으니까 직전에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이렇게 짜놓고 심화국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심화국어는 이름이 심화국어지만 이게 문제풀이, 고난도 문제풀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3학년 때 배우는 이 영어 과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영어에 대한 뭐 다양한 영미문학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다 이대수 수능 특강 혹은 독해 연습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3학년이 가는 순간 국수형 모두 무슨 교재로 수업을 한다? EBS 교재로 수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 선생님들한테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걸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목동고등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목동고등학교도 이제 한결 수월해지셨죠. 역시 목동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국어를 4시간 배우고 문학을 여기는 많이 배우고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 또 게다가
문학에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친구는 목동고등학교 가서 국어 성적을 확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시간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1시간씩 국어가 들어있는 거.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좀 강하게 문학 비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독서는 명덕여고 비슷하게 3학년 1학기 때 배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고전 읽기라고 하는 고전 문학에 대한 얘기가 되거나 그럴 부분인데 꼭 고전 문학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 오래된 고전 명서, 서양 고전 명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결과적으로 수능 대비를 위한 지문 읽기가 되겠죠. 그리고 화법작문 언어 매체의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명덕여고는 언어 매체와 화법작문을 둘 다 모두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 학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목동고에 가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른데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화법작문이나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데 둘 다 뭐하러 배우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나는 국어를 참 잘해, 그래서 나는 화작도 공부할 거고 언어도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국어의 내신의 장점인 친구들은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둘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어와 화작인데요. 참고로 언어 매체와 화법 작문 중에서 장려하는 부분, 우리 지역은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공부 자체가 정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아지는 과목이 언어 매체입니다. 언어 매체는 아마 선배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언어 매체 선택했더니 그 집단 애들의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 내 아이도 더 봤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 그리고 아마 우리 지역 아이들도 대체로 언어 매체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적거든요. 문법은 바뀔 게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고 딱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과 학생들도 언어 매체 선택하는 부분, 문법을 정말 혐오하지 않으면 언어 매체 선택하고요. 반면에 신목고에 이제 예체능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굳이 어려운 과목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작문 선택하는 친구들은 좀 쉽다, 내신 따기가 좀 쉬운 편이다, 공부하기가 편하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화국어는 이때 3학년 때 3단위 3단위로 역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수능 대비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낼까요? 신목고와 유아요고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신목고등학교가 있고요. 독서는 이렇게 3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이어서 계속 배워서 끝까지 끌고 나가게 되고요. 고전 읽기를 2학년 때 선택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 이 신목고등학교는 나는 언어 매체 이건 다 피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고, 이 학생은, 신목고 학생은 화법작문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어 과목에 장점이 있다, 내신 대비를 포함한 내신 환산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럼 전략적으로 들 수도 있고, 나는 언어 매체로 충분하다 그러면 다른 과목, 수학이라든가 영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고를 보시겠습니다. 이화여고는 역시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다른 학교에 비해 단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계나 인문계 학생들 모두 문학 독서 다 즐깁니다만, 그래도 나는 자연계 쪽이 아니라 인문계 쪽이다 그러면 이화여고의 이 국어 과목의 이 단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위수에 따라서 내신이 확 달라집니다. 이거를 이수단위 가중평균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내신이 앞에 있으면 추천도 앞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국어 과목에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화여고에 가서 이 수업을 잘 듣고 똑같은 1등급을 받으면 저 신목고 1등급보다 이 학교의 1등급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학년 때 화작과 언어 매체를 선택하게 아마 할 텐데요. 택 오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할 텐데 애들 보면 그걸 하나 하겠죠. 이러면서 화작 2개 한 애들도 있겠죠. 언매 또는 언어 매체를 하나 해서 1년 내내 배우는 이런 선택을 이화여고는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명여고 한가람고를 보시겠습니다. 진명여고는 여기 둘 다 모두 배웁니다. 진명여고는 명덕여고와 똑같이 언어 매체 화법 작문이 모두 단위수는 좀 적지만 모두 3학년 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신 산출되기 때문에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선택의 폭이 따로 없어요. 대신 수업 시수는 정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전 읽기 부분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나 이과 학생들은 고전 읽기 안 하겠죠. 뭘 할까요? 기하겠죠. 도형의 방정식 하면서 타원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겠어요?
벡터 배우고요. 그게 3단위, 3단위 있습니다. 지금 국어라서 국어를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증명여고의 이과 학생들이라면 기하를 선택해서 3단위, 3단위 배우는데 여기는 내신 산출이 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내신의 부담은 적고 그럼 기하 듣는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 이과 학생 거의 대부분 같이 듣겠죠. 내신 부담은 적은 반면에 나는 주로 공간지각과 관계된 항공우주건 아니면 건축이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기하 공부 자체가 내신 부담은 적잖아요. 공부할 때 무게를 두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국어입니다만 기하 쪽에 3단위는 매우 큰 거거든요. 기하는 어떤 선생님은 한 학기면 충분히 이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학통도 비슷합니다. 그만큼 단원이 분량이 좀 적다고 보시는 반면에 여기 2학년 때 길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원 수투 나갈 때 기하도 같이 나가면서 증명여고 쪽에 이과 쪽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에 자전이라든가 이런 데 자유전공 같은 게 약간 무대 미술이나 설치미술 이런 것도 같이 배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융합학과 같은 게 갈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선택도 있겠고 이과 학생들 말고 문과 학생들은 고전을 읽긴 하면서 혹은 영어 문화를 공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나오는 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에서 내 아이의 잠재력이 꼽힐 수 있는 시기가 학교가 해주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람 고등학교입니다. 최근에 생겨서 90년, 6년도에 생겼죠. 굉장히 그 당시에 관심이 많이 높았던 학교고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고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 역시 한가람 고등학교는 과거 입시니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걸 참조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 자율고등학교답게 좀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색깔의 공부할 수 있는 건 최적의 학교라고 봐요. 이 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배치가 좀 독특합니다. 여기 부분, 여기 국어는 그냥 무난한 편인데요. 무난한 편이고 아마 독서를 해서 5단위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도 언어 매체 화법 작문을 선택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른 거와 차이가 없는데 보시면 여기 3학기 2학기 때 문장론 같은 이런 걸 합니다. 문장론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가람고에 가서 이쪽 인문 쪽 기자하는 친구들, 기자가 되려는 친구들이 말로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봤던 기자나 이쪽 미디어 같은 아이들의 특징은 주로 글쓰기 이쪽이네요. 애들 말 다 잘합니다. 발표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글쓰기 실력입니다. 이 문장론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해서 관심이 있고 3학기 2학기니까 학생부의 반영은 그 전에 되는 거니까 만약에 졸업하고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이 문장론 들어가는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여기는 내신 대비가 따로 있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문장론을 그냥 수능 대비 둘지 아니면 나중에 이 학생의 문장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좀 더 그쪽에 전공을 둘지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는데 한가람고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문장론은 자연계 학생이 아닌 문과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 과목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를 정리해보면서 각 학교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묶여있는 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명덕여고, 진명여고 비슷하고요. 신목고와 이화여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목동고와 한가람고가 현검을 선택하는 그런 쪽에 택을 하고 있고 저는 요거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단위수 그리고 단위수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여기가 내 아이가 국어를 잘하니까 또는 국어가 약하니까 어떻게 선택할까 이런 부분으로 지워가시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치시거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때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방법이 왜 지워가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우세요? 네, 한 번만 들으면 알겠죠.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아는데 이 설명회를 못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자료를 제가 PDF로 드리지만 친구분한테 아무리 날려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하셨으니까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수학은 여기 수원 전에 이 위계적 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지역과 우리 양천고, 강서구 지역, 이화여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특징은 수학을 선행하지 않고 천천히 나가게 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원 수투가 같이 한 학기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이 2학년 때 끝납니다. 3학년 때 뭐 하죠? 그냥 또 돌리는 거죠. EBS 문제를. 이런 학교들도 전략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그냥 수원 수투에 시수가 좀 많고
1학기, 2학기에 끊어 가르친다는 부분인데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 수학 방법은 선행 많이 하시잖아요. 또 선행의 재미도 보셨죠.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선행의 재미가 좀 덜해지실 텐데 애들이 그전처럼 빨리 하고 먼저 해서 유형에 익숙해서 푸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공부하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지 결국 수능은 맨 마지막에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내신 중요하겠지만 그 내신을 위해서 선행하기보다는 저는 이 시수를 보면서 이건 대체로 시수가 평이하지만 나름 다른 지역에서 부족하지 않게 다른 지역은 수1이 3단위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은 거의 평균 4단위, 5단위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대칭찬. 애들 수학은 5단위 정도 있어야지 선생님들 진도 쫓기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빨리빨리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에게 과제 주고 확인 검사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 아이에게 돌아볼 시간은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수학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하지만 수원 수투는 의대 논술 과목이기도 합니다. 경북대 의대 논술은 수원 수투밖에 안 가요. 그리고 사관학교 논술, 사관학교 시험도 수원 수투나 수학에 기반합니다. 그럼 이 공부를 단지 그냥 성적이라 혹은 그냥 빨리 끝내서 한 번 더 해야지라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당부를 드리고요. 자, 여기 이 수원 쪽은 지수로그 있죠. 삼각함수 있죠. 수열 있습니다.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일종의 나눔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약하고 강하고 있는 반면에 이 수투는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미분 다음에 적분 넘어가는 이거를 흐름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흐름의 학문이 이 수투가 제일 어렵고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미적분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2학기 때 이 공부를 내 아이가 내신이 좋아져야지 이것도 있지만 이 수투 자체가 결국 수학의 논술이건 아니면 수능 시험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지역의 모두가 4단이고 이렇게 5단인 거 선생님이 놀고 먹지만 않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이 단위수의 배정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확률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확률 통계는 이게 확률과 통계가 이제 나눠진 학문인데 영덕여고는 3학년 때 1, 2학기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문이과 공통인 거죠. 이과 학생들은 확률 통계를 사실은 권장하는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때문에 애들이 이과 애들이 확통을 많이 듣지만 사실상 자연계 쪽에서 확통은 그렇게 크게 연관 있는 과목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점은 문이과 같이 내신 산출된다는 점하고 3학년 때 이렇게 듣고 미적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도 선택하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의무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그냥 문이과 같이 듣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확통이라든가 기하가 이렇게 태그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통은 문과 애들이 많이 선택하겠죠. 확통이 싫은 자연계 중하위권 또는 자연계 상위권 일부는 확통 안 하고 기하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 내 아이가 강점이 있다. 그럼 뭐든지 다 잘해. 확통도 잘하고 미적, 기하 다 잘해. 그러면 여기 가게 되면 여기도 대신해서 유리. 성적도 잘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쪽은 확통과 기하. 이거면 나는 그냥 전략적으로 확통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문과 학생도 같이 시험에 나오게 되기도 하고 나는 확통이 싫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 입장에서 말하면 요 선택지는 유리하지 않은 거고요. 요 선택지, 요 교과 과정은 다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확통으로 모든 애들이 다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자연계 애들이.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많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왜 기하를 더 선택하냐 하면 나중에 수능 대비해보면 애들이 고민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봐야지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기하 쪽으로 당연히 갑니다. 근데 꼭 머리 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신 때려잡겠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 확통을 하겠죠. 기하는 나중에 하고 어차피 미적 할 거니까. 이런 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정상적 루트라면 기하는 이과가 문과는 확통으로 가라고 짜놨습니다. 자, 그 다음이 미적분은 3학년 때 3단위로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목동고등학교를 넘어가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미적분의 과정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확통을 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3학년 때 이렇게 있으면 의문이니까 듣지만
3학년 때 미적분하고 수원수도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통을 또 해? 라고 하면 안 할 건데 여기는 지금 수원수토 하면서 확통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통을 듣는 학생들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목고등학교입니다. 신목고등학교. 네. 요 부분이 요 제목이 좀 어려운다 봅니다. 초점을 잃은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신목고 이화여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의 특징은 수학이 여기가 3단이네요. 이렇게 수학을 좀 적게 해도 될까? 입시를 하다 보면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공부로 나중에. 근데 이 학교는 이화여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이 학교의 특징이 제2외국어가 있거나 문과 학생들이 좀 많은 선택하는 통과 많은 경우는 이게 단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 학교에 가시면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면 저 시간이 많은 게 싫겠지만 수학 공부 자체는 대학 가는데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간다면 수학을 빼고는 선생님 저 국영탐으로 대학 가는 데가 있나요? 있긴 있다. 저쪽에 수도권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뽑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 시수가 적다? 저는 이거는 이 학교를 가게 된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 저대로 내버려 두면 수학의 기초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화여고나 신목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학 지수가 적습니다. 나머지 확률 통계를 보니까요. 여기 다시 한번 확률 통계를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보면 따로 3학년 때 택 1이니까 역시 이 부분은 문이과가 나눠 선택할 수 있겠죠. 문과는 확통을, 이과는 수학과제 탐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학교는 확통을 아예 이렇게 공통으로 다 잡아뒀기 때문에 이화여고는 문이과 모두 수학하면서 확통을 같이 이야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을 심화수학 풀해놨으나 심화수학을 하면 내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수원수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위계적인 관계에 의하면 정말 독특한 아이들, 정말 수학의 신 아이들이 심화수학에 심화투를 줄 수 있어요. 이건 거의 고급 수학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은 1학년 때 이어서 2학년 때 4단이 배우게 되고 이어서 다른 학교 똑같이 택 5로 되어 있지만 미적분으로 3학년에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근데 미적분이 이게 3단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3단위로 1학기 때 끝난 학교도 있거든요. 미적분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그 공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수가 정상적이긴 하나 3학기 2학기까지 진도가 이어지지 않고 빨리 끝내고 한 번 더 마무리가 되는 게 여기 있는 재수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은 대입과 연관되어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할 때까지 학업 역량 생각한 거기 때문에 입시라고 하는 수능이란 제도를 가지고 한다면 수능은 언제 봐야 되죠? 다음에 6월이나 7월에 봐야죠. 또는 3월에 보거나.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어짐이 아니고 중간에 수능시험이 툭 들어온다는 걸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명요고 보시겠습니다. 진명요고는 역시 수학에서 시수 보통 수준이고 양호합니다. 기하는 역시 선택자가 있다면 2학년 때 배우게 되겠고요. 다수의 이과 학생들이 여기 선택할 거고 문과는 영어나 고전으로 넘어가겠죠. 확통과 미적이 있는데 학교마다 여기는 아까 거기 이화여고처럼 선택을 해놨는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택 둘이니까 이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학생은 미적분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수학을 혹은 고급수학을 어떤 학생은 확률 통계와 문과 학생은 경제수학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아이들 중에 문과에서 경영학과 가겠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영학과 경제는 엄밀히 다른 건데 연관된 학문은 경제, 그거 빼고는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수학 이런 과목은 나중에 아이가 경영학과를 쓸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 내신 이외에 내 아이의 방향성도 고려해서 선택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가람 고등학교는 수학의 원이 2학년 1학기에 5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비중을 좀 높인 학교가 되겠죠. 여기 2학기 때는 수투를 4단위로 배우게 되고 기하와 확통과 미적분은 이렇게 하나 이상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 학생들은 확통 하나만 선택하겠죠. 또는 문과 학생 중에 나는 미적분 공부하겠다 애들 있습니다. 수능에서 고득점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택지를 해두었고 독특한 것은 지금 보시면 이 수업의 시간을 이렇게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끝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 선택하게 되면 3학년 1학기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기하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한 번 하고 끝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선택지를 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 수학이 또 있고 고급 수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이과 나눠서 3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더 들을 수 있겠죠. 3학년 수학도 마찬가지로 결국 EBS입니다. 수능 대비 기출 분석 이런 거 계속 하십니다. 학교가 우리 지역은 3학년 올라가면 다 자동적으로 수능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심해지면 애들도 수능이고 선생님도 수능이니까 뭐가 약해지죠? 수시가 약해집니다. 그때 이제 나올 게 탐구 과목과 진로수업 과목이 있죠. 그때 내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흐름대로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수학을 좀 정리하자면 역시 같이 묶여집니다.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같이 산출하고 둘 다 이 학교 가면 무조건 다 문이과 같이 봅니다.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2학년 때 선택하면 자연계 입장에서는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면 싫거든요. 확통도하고 미적분하고 수능 대비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선택을 확통도 하게 돼 있는데 요 2학년 때 선택한 애들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 3학년 때 선택한 아이들은 내가 내신을 정말 잘 따야 되겠어. 문과 애들 잡으러 가야지. 라고 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일부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중위권 이하의 자연계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하지 않는다. 3학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확통까지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서 세 가지 학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문과 같은 경우 여기 학교는 문과, 이과 같이 내신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문이과가 따로 내신 산출된다고 보면 되겠고, 조금 더 나누자면 애들의 갈팡질팡이 있겠으나 신목고와 직명여고는 문이과 확통에 있어서는 따로 거의 선택자가 갈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과 아이들이 넘어올 수 있다. 여기는 이과 아이들이 좀 덜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학교는 단풍이 물들어 있네요. 네, 여기 인근에 있는 서강대학교 전경입니다. 영어 교육과정 이제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과정을 보면 네, 지금 3시가 됐네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재수반 학생분들 가르쳤는데 여기 만족주사 있잖아요. 만족주사. 이렇게 보면 제 수업을 처음에 듣는 학생들은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쯤 되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다 매우 만족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이제 막 한 번 해서 막 강의 잘 웃기고 이런 쪽은 아니고 이렇게 잘 들으면 이게 다 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영어로 넘어갑니다. 네, 영어로 넘어갑니다. 영어는 여기서 영어 1, 2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법이 따로 없죠. 문법은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다 섞여 있고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요. 여기 영어 독해할 장르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여기부터가 조금 이제 수능 대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과목 자체에서 수능 대비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도 지금 보면 명덕여고 영어 명리문학 읽기 영문문학 되어 있지만 문어와 문학에서 거의 배우지 않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수능 대비로 간다는 점.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대비를 통해서 옛날에는 대학을 잘 갔다고 한다면 제가 그랬죠.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어디서 생긴다? 이걸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3학년이 되니까 그냥 수능 대비 넘어가야지라고 해서 EBS 막 돌렸지만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 과목이 갖고 영미문화라고 하는 영미문화 읽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발표할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3학년 2학기라고 해서 이거를 다량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학교는 영어 공부가 여기 4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덕여고는 다른 학교 시수를 한번 보실까요? 다른 학교 시수는 만약에 다 듣게 된다면 3학년 때 영어 시간이 4단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14단위잖아요. 여기는 8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이런 부분으로 내 아이는 영어가 필요해 또는 난 내 아이 영어가 필요 없어 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영어가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게 절대평가가 90점 넘는 애들이 전국에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0점도 다 1등급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만 시험 자체는 변별력이 있어서 7에서 8% 정도밖에 만점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4%보다는 높아진 건 맞지만 공부에 있어서 내가 1학년, 2학년 때 공부와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하는 공부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아시고 시수를 보실 때도 요 과목과 진로 영어 그리고 관련된 과목의 선택 이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나는 영어는 듣지 않고 영어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선택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영어 독해 장문 지금 여기 이제 이화여고로 넘어가는데요. 영어 독해 장문은 내신이 나오는 과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는 나 영어 독해 장문은 탭 5로 돼 있으니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에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단위수가 많냐 적냐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요령을 알려드리면 내신에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단위수가 많은 과목이 내가 잘하는 과목이면 그 과목 선택하는 쪽도 미리 설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부분이 나중에 그게 좋아하는 게 나중에 수시에 원서 쓸 때도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입학사정관이 볼 때 가장 관련을 많이 하는 게 내신 전체를 보는데요. 그 다음으로 관련 전문과 연관된 소위 내신과 그 학생의 세특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충분한 자기 능력이 보여지면 학생이 대학 가는데 수시에서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명여고, 한가람고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진명여고,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여기 시수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게 느껴지시죠? 5단 20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명여고 영어 잘하면 가서 여기서 깨부수는 거죠. 여기서 1등을 받아버리면 영어에서 나름 부족한 내신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단위로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명덕여고처럼 4단이고 한가람고등학교는 오히려 이제 1, 2학년에 비해서 3학년에 영어 시수가 좀 적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한가람고는 선택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영어 자체가 3학년 때까지 많이 시수가 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학교에서 좌측과 우측을 보시면 기본 수강 단위는 내가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꼼짝없이 영어는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하건 안 하건 이런 거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듣는 시간이 20시간, 진명여고는 27시간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더 들을 수도 있고 더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더 많이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24시간, 그러면 명덕여고는 더 들을 수가 없네요. 교과과정상 24시간이 의무고 게다가 최대 가능 시간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목동고는 36시간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36시간이 신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문과 쪽이고 영어랑 공부는 영어 어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간에 수학 발표도 할 수 있고 과학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되고 문과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 시수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화여고나 여기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나름 양호한 그래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두었다는 부분이고 한가람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영어가 마무리가 되고 탐구로 넘어갑니다. 탐구는 현재 9개 과목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탐이 9개고요. 이과 쪽에 보는 원과목, 투과목이 8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과목이 2학기와 2학년과 3학년에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2학기 때 선택을 뭐로 할 겁니다. 2학기 때 선택은 거의 이과 학생들은 정해져 있죠. 문화생지에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과학, 지구학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수능 대비를 위해서. 생명과학 원래 선택사가 많고 등급 따기 쉽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배우기 좀 덜 부담스럽게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수능 선택과 상관없이 그게 자연스럽게 수능이 이어지고 그렇겠지만 역시 자기 전공과 연관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가셔서 올라가면 이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이 2학기 때쯤 미리 설계도서 할 거거든요. 너 뭐 선택할래가 1학년 2학기 때쯤 결정이 나. 그래야지 반 구성할 거 아니겠어요? 미리 3개년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할 때 내 아이가 물화를 할지 아니면 물화생을 다 배우고 3학년 때 택 셋이나 택 둘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관된 어떤 공부를 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게 좋고요. 자연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문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인문계는 이 과목이 9개잖아요. 이 9개에 대한 과목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세계지리? 꼭 지리만 배우나요? 세계 경제와 연관된 것도 있겠죠. 세계사 전쟁 얘기잖아요. 알렉산더 얘기 나오는 건 맞는데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역사는 대부분 전쟁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단지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에만 도움이 되겠는가? 정치하겠다는 애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과목에 대한 확실한 이해, 경제, 정치와 법, 여기는 정치하고 법을 따로 배우죠. 이쪽은 민법도 배우고요. 정치 쪽에 가면 의회제도 이런 거 배우게 되고 생활윤리는 지금 도덕인데 아이들이 가장 무난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실용, 소위 말하면 공리주의 이런 거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생지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자기 학과 연관된 쪽.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썼다 떨어진 아이인데 다시 공대를 쓰겠다는 거죠. 재도전하겠다. 근데 걔가 이제 포항공대를 붙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공대 어디 썼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의대 쓰는 아이들은 대체로 화학, 투하고 생투를 선택하잖아요. 걔한테는 물리투가 없습니다. 물투를 배운 적이 없어요. 뉴턴 물리학 같은 걸 알지 못해요. 대학에서 뽑아줄까요? 서울대는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 뽑을 학생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학생이 쓴다면 정말 인기가 없는 원자력공학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학생이 방향에 맞는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건. 이거는 나중에 서울대 정시와 고대 정시이고 반영하죠. 다시 말하면 이과 학생이건 문과 학생이건 우리 학과에 왔는데 그 과목의 연관성과 학생의 성적을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중요한 선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수 결론을 말씀드리면 많지 않습니다. 명덕여고 탐구 시수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3학년 때 시수가 좀 많은 편이고 이건 뭘까요?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3학년 때 이과하고 문과 탐구는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니까 문과 학생들의 내신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탐구는 두 가지를 보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아이의 진로, 두 번째는 내신. 내신은 앞서 수학까지는 서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과탐한 애들이 사탐 안 들어오죠. 사탐한 애들 과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이과 나눠지는 진정한 싸움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아이가 수학이 좀 밀렸다 혹은 수학을 잘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과 쪽의 과목으로 밀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수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28, 16해서 16단위가 되고 여기는 2, 6, 12, 12단위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문과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뭐가 나오는 거죠? 내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과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죠? 투과목을 듣잖아요. 진로선택 과목이니까 내신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문과는 교과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3학년 2학기까지 탐구 과목이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문고등학교 보시겠습니다. 103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아까 윤리와 사상 안 드렸는데 윤리와 사상은 애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도가 사상 나오고 그러면 애들 막 무리 사상 나오잖아요. 애들 쓰러지고 그러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철학 쪽 하는 아이들, 정치 쪽 하는 아이들, 정치 철학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여행지리 같은 과목도 관광학 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고전과 윤리 배우면 여기 더 심오합니다. 여기는 이제 막 무함에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목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는 그런 학문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 이화여고는 말입니다. 3학년 때 자기가 내신을 엄청 올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탐구의 단위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4단위, 그러니까 3단위가 12단위가 있어요. 그럼 세지, 동아시아서 3은 생원, 생을 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족했던 내신이 사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탐구 비중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됩니다. 이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과는 내신 반영 비중이 여기 안 되니까 여기 안에서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2학년 때까지 내신으로 교과의 성적이 우열이 좀 어느 정도 나눠지고 문과는 2학년 이어 3학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명여고를 보시고요. 증명여고 3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선택지가 좀 적은 편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소중하게 다뤄주셔야죠. 소중하게. 이 과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게 되고 무엇을 할 건지를 소중하게 선택하시고 애들 따라가지 마시고 적어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소질을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과목을 즐기고 흥미로워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한가람고입니다. 한가람고는 앞서 이화여고처럼 3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까지도 문과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물론 투과목을 들으면서 또는 고급 생명과학 같은 심화된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겠죠. 뒤에 보시면 한가람고가 수시에 좀 약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과목들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어떻게 했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수시란 입시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탐구 정리 이제 합니다. 사탐, 과탐 정리하면 명덕여고를 포함해서 요 학교들은 대체로 보면 18단위로 탐구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 목동과 명덕여고가 좀 탐구 시수가 좀 작은 편이고요. 최대적으로 든다. 말 그대로 나는 3학년 때까지 끌고 가서 내신을 뒤집어 보겠다 하면 이화여고 한가람고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과입니다. 이과는 투과목이기 때문에 진로선택으로 빠져서 그 부분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물투하면서 뉴턴 물리학 나왔다고 했잖아. 역학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이런 공부를 심화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학교가 건성으로 한다고 아이들이 건성을 하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고, 이과 같은 경우 과학학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여기 내신이 들어가는 과목이죠. 18단위로 신목, 이화여고, 진목여고 한 단부의 내신은 이 탐구 과목이 큰 비중으로 지금 있고요. 내신 획득에 있어서 좀 적은 부담은 여기 신목고라든가 영덕여고라든가 진명여고는 좀 부담이 적거나 시수가 좀 적은 편이고, 최대한으로 투과목을 듣거나 심화과목 할 수 있는 학교는 이화여고 문과, 이과 쪽에서는 이화여고, 그 다음에 한가람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필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냥 지필 수행은 제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 너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너무 대충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가 대충이면 입시도 대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학교에서 발표한 공시 자료인데요. 그나마 이화여고가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에게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알리는 나는 수행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제가 강남하고 일산을 같이 하는데 일산은 거의 정비가 됐어요. 거기 공립고가 많거든요. 공립고는 지시하면 바로 따라야 됩니다. 사립은 그게 좀 더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학교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면 내 아이가 전자기후도 금속반응, 문화반응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기타로 되어 있거나 서술형은 퀴즈예요, 퀴즈. 그러면 내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고 결국 내신 싸움 되는 겁니다. 여기 진명여고가 있고요. 좀 구체적인 학교가 몇 개 있죠. 요거는 한가람 고등학교도 나름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탐구보고서나 사회문제 탐구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율 보십시오. 자, 수행의 비중이 죄송합니다. 네, 수행의 비중이 높을수록 내 아이가 발표하고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험은 많을수록 선생님 일반형 가르치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덕여고, 강서고가 저런 형상이 많이 나오는데, 강서고는 남학교지만 거기는 수시가 거의 없거든요. 정시로 가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저 지필이 많은 수행이 적은 것과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람고, 진명여고, 목동고 이 비중이 내 아이의 차별성과 수시의 대비의 경쟁력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교육특색 사업 쪽을 넘어가서, 교육특색 사업은 여기 명덕, 여기 MDGH 융합 아카데미가 있고요. 목동고등학교의 특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공지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행이 좀 부족해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동고등학교라면 지금 저기 명덕여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수준 프로그램 자체가, 목동고등학교는 목동 미래인재 연중 프로그램이 저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국어주제 탐구랄지 사회학 프로젝트라 영재학급이랄지 의생연구학 쪽이니까 의대 가겠다는 애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영재학급이나 사회학 프로젝트 해보겠다는 아이들은 자기 또래에서 팀을 짜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자, 신목고등학교 인문사회 아카데미 창업 그냥 보편적입니다. 파이썬 이런 거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C 언어 배우는 겁니다. 이화여고 인공지능 이거 괜찮습니다. 인공지능 하게 되면 AI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입니다. 이화여고 역시 이화여고 외고도 있는 것처럼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독일 쪽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화여고 쪽으로 해서 어문 계열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화여고는 어문 쪽에 강점이 있는 학교다. 그런 것들이 특히 독일어 쪽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진명여고는 자율창의 주제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로스쿨의 계획서 탑재 같은 게 있는데, 진명여고도 동영상 PPT 문서 형식의 발표 형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탑재하면 선생님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이 나름의 주체적인 노력에 대한 학교에서 나름의 탑재나 기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한가람고는 이 선진형 교과 교육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고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동 수업이랄지 대형 자습실이 있거나 수준별 수학 수업을 1학년 때 진행한다랄지 독서 교육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학교가 독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거 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학교에 대한 교육 특색 사업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마치면서 요거는 유의미 하겠는 데는 학교가 있어요. 목동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이화여고, 그 다음에 한가람고 같은 경우, 진명여고 일부 활동은 교육특색 사업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폭. 이 부분은 사실 학교 폭력이 안 되죠. 여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남학교는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 안 해줘요. 그럼 이제 그냥 그냥 아이가 이제 징계 먹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신목고등학교 남학생 같은데요. 이런 부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로라고 해도 이거 합의한 경우도 제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마하시고 부모님끼리 서로 화해하면 안 벌어지는데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소위 변호사 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갔다라니까 대체로 고학력자인 학부모님들이 안 물러서세요. 내 아이가 뭘 잘했다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의외로 이 상위 그룹이 많이 있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이화여고, 진명여고, 한가람고 큰 문제 없이 학폭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싣지 않았거든요. 학교에다 명예도 있고 그래서 싣지는 않고 보여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생 진로 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학교가 50%인데 신목고가 38.1%인 건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나 취업 쪽으로 한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목고가 유일한 공립고인데 예산이 많습니다. 세상에 동아리 예산이 1,500이나 되는 그런 학교는 드물거든요. 공립고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타로 빠진 학생들은 소위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 유학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한 전문대도 안 간 친구들인 거죠. 명덕유가 좀 적은 편이고 목동고나 신목고 그냥 다 어느 정도 아까 목동고는 그냥 일반 학교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화여고나 진명여고 한가람고는 아이들이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중은 서울 시내 주요 학군에 대부분 이렇게 비율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갖는가라는 부분은 서울대 합격 실점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요. 비어있는 것은 학교가 미공시한 겁니다. 미공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미공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순위권에 드는, 그러니까 소위 서울대를 보낸 기준으로 봤을 때 3개년을 누적해 3개년이니까 요 3개년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 목동고등학교는 수시 정시 14명이 서울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위치하는 간 건 빼고요. 그리고 여기 이화여고는 최근에 수시로 3명이 진학을 했고요. 진명여고는 3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 합격됐나 봐 6명 늘었더라고요. 한가람고는 수시에 올해는 1명이었지만 2020년에 4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는 어떤 걸 가지고 뽑는다? 3개를 가지고 뽑는다고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역은 사실상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수시에서는 되게 좋은 편 아니다. 그러나 경쟁력은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애들이 워낙 자원이 괜찮으니까요. 자, 이거는 학종 배치표인데요. 학종에 이런 내신이 이렇게 원서 쓴다는데 이거는 일반 공립고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립고. 여기도 일반 공립고 기준으로 보시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은 내신이 3점대 나와도 모르고 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고, 요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지역의 여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목 자사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 학생들의 내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종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신의 그 어레인지가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의 내신을 받으면 일반고는 수시에서 한 3, 4등급 정도 되면 숙명여대까지 3, 4등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표와 달리 조금 더 낮춰도 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5등급대에 나오면 중앙대나 숙명여대, 경희대 이런 정도의 하위권 그룹 학과를 먼저 쓴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 드리는 것은 이렇게 1학년 가셔서 수시, 정시, 입시 용어 많이 이해하신 다음에 내신 공부의 중심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내신 공부의 측정은 제가 아까 말씀 3월 학평이라고 했죠. 3월 학평 시험을 꼭 아이들이 한번 보고 그 성적 가지고 내 아이 판단하셔야지 내 아이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믿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관리는 지금 보셨겠지만 학교의 경쟁력은 저는 그렇게 세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인풋에 비해서, 우리 지역 학군의 열정에 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계속 이런 부분을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입시 엑스파일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로 연관 관리, 이때부터 많이 진로를 하는데 사실상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땡겨야 된다는 얘기, 앞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내 아이의 진로는 최대한 앞당겨서 이때부터 뭘 하겠다가 있어야지 배워보고 하겠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실험도 하고 이런 검사도 하고 경험도 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카피해 드렸으니까 와 이렇게 길게까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요거 이게 시작이 이게 시작이 반입니다. 기초학업 역량 진단 그리고 진로 적성 진단을 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설계나 이런 과정을 밟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상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봤을 때는 그 얘기했죠. 낙타의 상태가 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뀐 입시만큼 교육과정만큼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내 아이 학교를 결정하시는데
항상 결정 힘든 거는 최선의 선택을 뭐로 할지라는 그 말씀드렸지만 좀 극단적으로 가서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가 세상에 없으면 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 학교를 가야지라고 하는 학교가 없으면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워가시고 남은 학교를 가지고 고르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좋다고 했죠? 비용을 줄이고 준비를 미리 하라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학교는 두세 개 정해놓고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그래야지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빛을 발한다 이거고요. 제가 강남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일산 센터장입니다. 일산 지역 이렇게 제가 만들고 있는 월간지거든요. 얘기의 절반은 그 지역 학교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목동고 이런 학교의 교과과정이랄지 개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올리기도 하고 중앙입시된 얘기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입시 X파일입니다. 이거는 아직 목동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일산에서 만든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